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중하면 그 나라의 가운데, 이게 정오입니다, 정오에. 그죠? 정오의 북극성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부자 되는 방법이다. 부자가 되려면 일중견도해야 된다. 주역은 그렇게 설명해요. 선생님, 북극성은 밤에 보이는 별인데 낮에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밤중에는 국민학생도 북극성을 찾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 다른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러한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역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하나는 이성적인 감각. 이성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성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지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은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이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교회 가자, 절에 가자, 그거 다 믿는, 오직 돈만 밝히는 사람.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아주 감성적인 사람, 많은 사람하고 사는 남자가 아주 골치 아파요. 여자가 금방 울다가 금방 웃고 이러면 어찌? 네? 그 시기에 감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주 과학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내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지성이란 여러분들이 공부한 걸 가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이게 잘 조화된 사람을 교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일중견도하는 것은 이성보다 감성을 가져요. 내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 건 여러분 다 점을 쳐요. 내 감각을 가지고. 올해는 토종별 보나 안 보나 돈 좀 벌리겠는데 첫날이 되면서 안 맞을 망정 점을 쳐요. 우리 딸이 올해는 시집 가겠지. 우리 남편 올해 진급할까?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 주역을 공부하면 정확도가 좋아져요. 이게 왜냐하면 주역은 동양에서 가르치는 미래학이에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중견도하라는 거예요. 대낮에 북극성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라. 이랬다고. 주역에 성공하는 방법 중에 일어났습니다. 불가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성공하려면 불가식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밥을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럼 집에서 밥 안 먹고 남자 보고 작은 마누라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요, 남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 때 부인은 집에 있든 밖에 일을 하든가 일단 집으로 들어와요. 그죠?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합니다. 저녁을 먹고 또 그다음에 이제 텔레비를 보든지 산책을 하든지 걷고 같이 잠을 잡니다. 근데 저녁밥 먹고 같이 자고 하는 것이 부부 생활의 전체입니다. 그걸 하지 않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더라도 여자는 남자를 믿고 남자는 여자를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험회사 강의를 많이 했어요.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처럼 99% 여자들이에요.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 보고 이 불가식을 절대로 외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남편이 있든 자식이 있든 혼자 살면 같이 사는 어머니가 있든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남편을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딱 와. 설계사님 계십니까? 지금 좀 만나셔야 되겠네요.
밥 먹다가도 일어나서 그 계약하러 가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계약을 놓죠. 남편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여보 나 지금 누가 만나자 하면서 밥숟가락 넣고 나가는데 남편이 한 사람이 밥숟가락을 확 던지면서 이게 많은 짓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를 꼬시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보 빨리 다녀와. 여기 내가 적당히 마무리하고 꼭 열심히 하고 설령 잘 안 되더라도 마음 두지 말라고 격려를 해주는 남편과 살아야 한다. 그게 설계사가 가지는, 즉 보험회사 직원이 가지는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주역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량이, 즉 선거에 나가는 구의원 나가는 친구 하나가 밖에 나 선거운동하러 가는데 안방에서 만돈한단 말이에요. 저 남자 오늘 선거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러 돌아다니는 거 아이가? 이러면 떨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부부가 이 말이에요. 부부가 서로 합심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여러분들 일을 하러 나갈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내게 도와주고 힘써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법이에요.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불가식의 원칙,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밖에 나가서 설령 다른 친구들하고 술을 마실 망정, 그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속에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고 서로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공한다고 주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아주 물렁한 해삼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할 거예요. 역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궁합보러 교회 다니더라도 자식 결혼한다면 잘 보는 철학관에 가서 한 5만 원 주고 궁합 보러 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 궁합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돈 5만 원 그거 아깝잖아, 그지? 근데 주역은 생년월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에 생년월일을 하나도 이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궁합에 있어서는 궁합에는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두 번째가 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연애를 해가 집에 딱 안 들어옵니까? 그죠? 들어오는데 연애해 들어올 때는 서로 사랑해요. 좋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반대도 죽으라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이 사랑은 끝들어 보지도 안 합니다. 신뢰를 보는 거예요. 요놈이 내 딸을 데려가서 고생시킬 것인가? 여기 성공을 할 것인가? 직업은 안정된가?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되게 피웠대. 이놈도 피울 건데 그런 DNA를 받아가지고 이게 신뢰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꺼져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5, 60 된 부부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하고 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단지 신뢰를 돈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부부끼리는 그렇게 잘 같이 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왜 안 하느냐 하면 가족끼리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텔레비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사랑의 에너지는 한 5년 되면 꺼집니다. 꺼지면서 뭐가 생기면 신뢰의 에너지가 생겨요. 서로 믿고 사는 에너지. 이 남자를 믿고 내 일생을 견주가야 될 것인가. 자식도 키우고 참 험준한 바다를 내 죽을 때까지 같이 건널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신뢰의 에너지가 꺼질 때 이혼합니다. 이 남자 못 믿겠어. 믿고 살다가는 내 늙어서 고생하게 살 때는 쉽게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뒤에는 결국은 법원에 가고 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궁합을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둘이가 사랑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남자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자세히 살피면 돼요. 그리고 나한테 반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해요. 내 딸한테. 영자야. 내가 아무리 봐도 너희 둘이 사랑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이해를 하겠는데 남자를 가만히 보니까 다 믿을 수가 없어. 직장도 그렇고 네가 가서 애기 놓고 살면 고생할 것 같아.
네가 부모 밑에서 아무 고생도 없이 살다가 에? 그 남자한테 가서 그런 일이 처음에는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사실은 사랑이란 에너지는 어디 주역하는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3년 내지 5년 되면 꺼져버린다는데 꺼지고 난 후에 어떻게 할래? 그때 되면 정말 남자의 능력이나 가정을 위하는 마음, 자기의 본분을 충실한 사람이 돼서 서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설득을 반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합을 보러 가니까 상충살이 끼서 안 된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역경을 몰라서 서로 충돌할 때 그 남녀가 좋아지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여자가 하얀 여자는 새카만 남자를 좋아해요. 뚱뚱한 남자는 비쩍 마른 여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뚱뚱한 여자가 뚱뚱한 남자를 만나면 차가 비잡아서 안 돼. 그게 왜냐하면 반대의 현상을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이 궁합은 바로 이런 것이다. 역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역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한자로 쓰면 돼지돈자거든요. 이 돈 하는 게 이 고기 여자예요. 물고기 여자. 이 두 개가 합성하면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돼지는 배가 부르죠. 배가 불룩해요.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죠. 오랑대 이렇게 생긴 데다가 눈이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보거입니다. 이게 보거예요. 보거라도 길하다 이랬어요. 근데 이 보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제일 믿는 친구, 남편 또는 내 부모, 자식들한테 보거처럼 하라 이런 이야기. 그럼 보거가 무슨 일? 여러분 그거 간단해요. 집에 가실 때 고등어 한 마리 사고 보거 한 마리 사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보세요. 고등어는 한 세 토막이나 턱턱 썰고 머리 떼내버리고 창자내고 물에 적당히 씻어서 이렇게 김치나 시래기 같은 걸 넣어서 끓여요. 양념을 해서. 그렇죠? 근데 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배를 착 잘라요. 잘라서 내장을 싹 다 버립니다. 머리를 쪼개서 머릿속에 있는 피도 다 빼냅니다. 눈에 독이 있다고 해서 눈도 다 빼요. 그리고 아주 깨끗이 몇 번이고 씻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해독제인 미나리하고 무를 넣어서 끓입니다. 꼭 보거국을 끓일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 먹어요. 먹고 난 뒤에 혹시 죽을까 싶어 잠도 잘 안 자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한테 내 자식한테는 고등어 요리하듯이 하지 말고 보거 요리하듯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도 부인한테 이 보거 요리하듯이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황혼에 나이가 들어서 이혼하는 이유는요, 이게 돈이라는 자체를 몰라서 그래요. 남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큰 소리도 못치도 구실도 못하면서 자기 마누라한테는 빽빽 고함을 지르고 그래. 네? 그러고 저 남편 들어오면 영감쟁이 담배 냄새 나고 그 배기 싫다고 싫어해. 사실은 역경을 배우고 이걸 깨치면 나이 들어서 아주 다정하게 보내지는 겁니다. 사실은 늙어놓으면요, 잘난 여자도 없고 못난 여자도 없어요. 배운 여자도 없고 못 배운 여자도 없다고 똑같아. 응? 젊었을 때 뭐 서울대학 나오고 어찌 이화여대 나오고 이렇지. 늙어놓으면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마누라만큼 이쁜 여자가 없거든. 그런 걸 알고 서로 조심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행복해야 합니다.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이 부인을 보호하고 그때는 참 힘없어지는 때 아닙니까? 그죠? 벌이도 없고 그리고 부인이라는 사람도 다 그 생로병사의 어떤 기점을 벗어나지를 못하거든. 다 나이가 들면 병든다고 해요. 그리고 죽는다고. 그럴 때 남편이 먼저 죽을 때 부인이 옆에서 지켜줄 줄 알아야 하고 또 거기 거꾸로 됐을 때도 서로 협조해 줄 줄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영 엉뚱한 짓을 하고 뭐 속이 섭섭하니까 어디 좋은 남자친구나 하나 없는가 싶어서 눈을 돌리지. 자기 남편이 던실하고 괜찮으면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런 점을 명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주역은 이 책은요, 맨 마지막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술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내요. 마시는 술 있죠? 여러분 술 마시고 주사가 있는 분 있습니까? 술 마시면 좀 이상해지는 여자분. 뭐 술 먹고 난 뒤에 주사가 생기면 골치 아파. 뒤에는 남자고 뭐 다 도망가 버린다. 저 혼자 놔두고. 남자가 주사가 생겨서 이혼하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주사가 생기면 집에 와서 식구들을 못 살게 굴어. 그 다음날 깨면 자기는 몰라, 이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자가 막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흩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주역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부우엄주 하면 무구하고, 술을 마시고, 서로 믿음을 가지면 아무 허물이 없으나, 유기수하면 술을 마시고, 주사가 생기면 유부실시하느니라. 모든 믿음은 다 끝이 났느니라 하면서 끝을 냅니다. 역경은요, 대자연을 노래하지도 않았고, 정치를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월 속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를 자신이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빛걸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친 학문이 주역입니다.